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카마이에서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 그룹의 솔루션 세일즈를 맡고 있는 조상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AI 시대에 저희 이제 보안 아키텍처나 어떤 중요도로 봤었을 때 사이버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부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솔루션들이 레질리언스를, 즉 복원력을 확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카마이 회사는 글로벌 인터넷 트래픽의 한 30에서 40%의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는 늘 보안에 민감해하고 있고 매년 사이버 리포트를 보안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 작년에 그 보안 리포트의 한 4가지 정도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인 변화들도 있고요, 질적인 변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양적인 변화로는 웹 공격이 한 73% 늘었다라든지 아니면 이 디도스의 어떤 트래픽 양이 7.4테라 이렇게 또 이상 발생했다라든지 하는 부분이 양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실제로 저희도 많은 보안 사고들을 겪고 공격들을 당하고 있는 게 꼭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라 글로벌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적인 변화로는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AI가 결국 우리 사이버 시큐리티에 어떠한 변화들을 가지고 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변화들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랜섬웨어가 이전에 어떤 경제적인 목적을 위한 것들만 했다라는 어떤 추세에서 이제는 액티비스트들에 의한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부분까지 연결돼서 실제로 랜섬을 지불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우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어떤 가능성들도 상당히 낮아지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AI에 대한 변화, 즉 질적인 변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어떤 AI의 많은 사용이 결국 사이버 시큐리티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보스 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AI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쓰는 하나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이고 서비스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공격 표면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열리고 또 허용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즉 저희가 지켜야 되고 파악해야 되고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격자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쉽게 그리고 편하게 또 AI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취약점들을 확인하고 공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또 하나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AI라고 하는 시스템이 학습할 때도 그렇고 추론할 때도 그렇고 뇌 외부의 연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취약점을 전파하는 경로가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보안의 체계나 그 다음에 아키텍처 상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AI를 통해서 오히려 보안 솔루션들이 또 진화되는 부분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 엔터프라이즈의, 즉 고객분들에게 질의를 했을 때 가장 두렵게 하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어떤 보안의 취약점, 그리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작년 응답자들의 가장 많은 분들이 AI의 어떤 취약점, 이게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라고 실제 조사 결과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가 결국은 다보스 포럼에서도 얘기하는 게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사이버 시큐리티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화해 나가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이버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이버 레질리언스가 어떤 우리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키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관련 기관들도 많은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의 기사들에서도 AI 시대의 보안이 이제는 복원력의 시대로 간다. 이전에는 저희가 이런 취약점을 우리 영역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예방을 해야 되는데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막을 수는 없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가 굉장한 많은 공격 표면들을 노출시키게 되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많은 공격자들에게 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침입을 다 막아낸 예방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그게 일부 일어나더라도 빠르게 그 폭발 반경을 제한하고 복원할 수 있는 어떤 보안의 아키텍처나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이버 레질리언스라는 게 뭐냐?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걸 고민하지 않았느냐? 뭐 이제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이버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공격받는, 즉 취약한 부분이 가능한 한 노출되지 않고 그 다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프리벤션하는, 예방하는 거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100%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빠르게 찾고 또 빠르게 전파되지 않게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한 다음 그 문제를 빠르게 다시 원상복구하느냐, 이 세 가지가 다 강조되는 어떤 방향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시스템들이 운영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평판이, 우리 기업의 평판이 손상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떤 컴플라이언스 위반으로 징벌적인 어떤 이 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였죠. 근데 왜 자꾸 이 사이버 레질리언스가 이전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다가 최근에 얘기를 하냐면, 이전에 저희의 접근 방법은 이 세 가지 중에 상당 부분 프리벤션에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었다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경계를 쳐놓고 내부와 외부를 갈라놓은 다음에 실제로 외부에서 우리 내부로 들어오는 어떤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막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그 다음에 지금도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일단 침입이 되고 나면 우리 안에서 이들이 어떻게 돌아다니고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돌이켜보면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거나 아니면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죠. 즉 리스판스라든지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커넥션들이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리커버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최근에 말하는 사이버 레질리언스는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우리의 보안 체계가 프리벤션에만 포커싱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프리벤션, 리스판스, and 리커버리,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의 체계로 관리되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취약점이라든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모든 자산들에 대해서 아이덴티파이하고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취약점이 우리 내부로 들어왔을 때 그걸 발견하고 대응할 뿐만 아니라 리커버리까지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로 사이버 레질리언스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버 레질리언스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제 큰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뭐 우리나라 일은 아니기 때문에, 또 저희 나라 사고를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국의 리테일, 즉 소매업의 의류 소매업의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처음 접근은 뭐 사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널리시스트의, 그러니까 마케팅과 관련된 어널리시스트의 PC에 로그인하는 어떤 크리덴셜 정보를 실제로 소셜 네트워킹 방법으로 침입을 했죠. 뭐 엔드포인트의 굉장히 하나의 작은 엔드포인트의 시스템을 해킹한다라는 것이 뭐 기업의 입장에서 아주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침투가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한 거는 결국 뭐냐면 합법적인, 즉 여기서 합법적이라는 게 요새 이제 많이 얘기하는 LOTL, 그러니까 Living Off the Land의 방식, 즉 뭐 새로운 어떤 해킹 툴을 사용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허용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가고 있는 회사의 어떤 트래픽들을 이용해서 레터럴 무브먼트, 횡적 이동을 하게 됐었고, 이 부분을 실제로 이 회사는 한번 뚫리고 난 이후에 내부에 어떻게 이게 돌아다니는지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꾸준히 레터럴 무브먼트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주요 시스템이 있는 VM의 어떤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랜섬이 감염이 된 이후 랜섬 요구에 시스템이 멈추고, 물론 이 회사는 이제 랜섬을 제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엄청난 손실을 받고 또 관련 책임자가 처벌을 받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저희가 경계는 굉장히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사소한 어떤 실수나 어떤 오남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침입이 되고 난 이후에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전파가 됐는지를 우리의 보안 체계가 확인해 줄 수 없다면 이거는 꼭 이 영국의 회사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작년에 일어났던 우리나라에서의 보안 사고들도 보시면 몇 년간 잠복해 있었던 악성 코드들이 실제로 내부의 주요 시스템으로 전파되고 잠복해 있다가 어느 순간 그때서야 발견이 돼서 엄청난 레질리언스의 피해를 봤던 사례들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시큐리티 모델이라든지 어떤 접근 방법들이 결국은 가장 문제이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용어가 이제 브루스 슈나이더가 얘기한 시큐리티 극장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경계는 철통같이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허용된 사람들만 통과하도록 하는 많은 절차와 그리고 어떤 통제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내부는 안으로 이게 어떤 모양으로 침입이 되고 나면 뭐 최근에 이제 AI 때문에 그런 공격 표현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내부에 들어오게 되면 멀쩡한 상태인 것처럼 보이고 또 저희가 중간중간에 뭐 경계 방화벽이라든지 보안 솔루션들을 두고 있어서 그들의 트래픽을 보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구성을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쉽게 이동하고 또 잠복하고 필요할 때 활동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이기에는 잘 되고 있고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퀘션 마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즉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내부에 들어온 악성 코드가 횡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되고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사이버 레질리언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내추럴 무브먼트 즉 문제는 우리가 뭐 조그만 거든 크든 간에 어떤 보안 사고를 당하는 거 뭐 경계가 침투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게 퍼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마이어텍 그 시큐리티 보안 그 어떤 프레임에서도 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내추럴 무브먼트를 잡는 것이 바로 브리치를 재앙이 되는 즉 디제스터가 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부와 외부를 나누는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우리의 내부의 시스템 그룹간을 나누는 또 세그멘테이션 등등을 저희가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레터럴 무브먼트는 정상적인 트래픽인 것처럼 움직이고 또 저희가 모든 자산들 간의 트래픽에 대해서 정확한 가시성, 즉 비저빌리티를 가지고 있지 못하시죠. 즉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내외부에 대한 어떤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각 자산들, 워크로드들 간에 일어나고 있는 세그멘테이션, 즉 그들의 간에 어떤 통신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구분하고 나누어서 실제로 그 트래픽을 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기술적으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우리 내부도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다 봐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보게 하자라고 하는 솔루션이고요. 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그래서 이미 상당 부분 글로벌하게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일반화되어 있지 않는데 아주 이제는 머스트 해브한 솔루션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근거로 가트너가 일반적으로 이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솔루션에 대한 어떤 이 단계를 표현한 것에 보면 물론 이제 이 시장은 이제 네트워크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시장이고요. 이 하이프 사이클에 보면 보통 이제 솔루션이 나오게 되면 처음에는 기대치를 쭉 가지고 올라가다가 많은 것들을 해드릴 수 있다라고 기대치가 쭉 올라가다가 실제로 구현이 시작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좀 떨어지는 구간이 있죠. 실제 얘기한 것과 그다음 마케팅에서 어떤 선전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쭉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솔루션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밸류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사라지는 솔루션도 있고 이제 일반화되는 솔루션이 있는데 그 일반화되어 가는 단계가 바로 슬로프 오브 인라이트먼트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이미 1, 2년 안에 머스트 해브한 솔루션이고 아주 일반화된 솔루션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2, 3년 전부터 계속 이제는 일반화된 솔루션이다라고 같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작년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솔루션은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솔루션이다.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름에서는 그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시지만 우리 이제 내부도 우리가 철저하게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메시지를 갖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결국은 사이버 레질리언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밸류는 가시성입니다. 이전엔 저희가 저희 내부는 믿었죠. 제로 트러스트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경계 중심의 보안을 했다면 이게 이제 무너졌고 실제로는 우리가 모든 걸 다 신뢰하지 않고 매번 인증하고 확인하고 이 통신을 허용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면에 있는 건 결국 뭐냐면 우리가 모든 걸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첫 번째 밸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나눠놨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허용할 것과 허용하지 않을 것을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판단할 수만 있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보게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되는 트래픽이나 연결을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게 해드리죠. 그것도 어느 레벨까지? 마이크로한 레벨까지 해드린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세그멘테이션, 즉 격리를 하고 그 격리된 부분이 그러니까 감염돼서 문제가 되는 그 격리된 부분이 리커버리가 된 이후에 다시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되돌리는 데 있어서도 많은 밸류를 드릴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저희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밸류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전에는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지 못했던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지 못했던 우리의 내부의 이 트래픽을 봐야 되죠. 근데 이전에 우리가 봤던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의 가시성이었습니다. 이런 모양의 가시성으로 제가 이게 정상적인 건지 비정상적인 건지 그리고 전체적인 거를 내가 보려고 했을 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인지라고 봤을 때 불가능하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기본적인 컨셉은 제대로 올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걸쳐서 하나의 뷰로 그리고 컨텍스트를 파악하는 상태에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가시성, 즉 통합 가시성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든 우리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을 했든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뷰에 그리고 IP나 포트 같은 이 비즈니스하고 상관없는 맥락 없는 형태의 가시성이 아니라 실제로 각 워크로드의 어떤 서비스 그리고 위치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가시성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다음에는 세밀한 가시성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A와 B 서버가 통신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LOTL의 어떤 공격 기법들 얘들은 정상적인 트래픽인 것처럼 가장을 하면서 옮겨 다닙니다. 거기에서 IP하고 포트만 가지고 이번에 연결된 새로운 연결이 과연 정상적인 거냐 비정상적인 거냐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프로세스 레벨 그 다음에 클라우드의 어떤 파드 레벨까지 그리고 그거를 실행하고 있는 실행 파일의 패스까지 확인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아주 세밀한 가시성을 통해서 같은 서버의 포트를 이용하는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어떤 건 정상적인 거고 어떤 건 비정상적인 건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그런 가시성을 제공해 드리는 게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마지막으로 이 가시성이 제가 통합이고 그리고 세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이게 관리 가능한 거냐
이 질문이 나오시는데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거기에 더해서 관리 가능한, 즉 전체이면서도 세밀한 부분까지 다 관리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관리 가능한 가시성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 보게 됐고, 이 보게 된 것의 공격 표면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불필요한 연결이나 세션들은 우리가 공격 표면들을 줄여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실제 사례가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일어나는 커넥션, 물론 이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연결지향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커넥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정리를 하고 나니까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단순화 그리고 공격 표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수치상으로 한 99% 정도의 커넥션 수를 줄였던 사례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고 공격 표면을 줄여서 프리벤션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데일리 오퍼레이션에 어떤 추가적인 연결, 즉 공격적인 거든 악의적이든 아니면 새로운 우리가 허용해야 되는 새로운 연결이든지 간에 저희가 보면서 통제하실 수가 있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악성의 레터럴 무브먼트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영국 사례와 뭐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어떤 피싱에 의해서 어떤 한 저희 엔드포인트가 PC가 감염이 됐었을 때 이 감염된 것들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에서 관리됐었을 때와 관리되지 않았을 때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APT 방식에 의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레터럴 무브먼트를 진행하겠지만 오른편에 보시는 곳은 결국은 우리 중요 시스템까지 그 악성 코드가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적용된 고객사는 보시는 것처럼 그 PC가 우리 내부의 여러 시스템을 스캐닝한다라든지 아니면 접근하려고 했었을 때 보이고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이 적용돼서 더 이상 전파되지 않을 수 있도록, 즉 폭발 반경을 브리치의 폭발 반경을 최소화해서 관리하실 수 있는 형태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밸류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일부 감염되어 물론 아니어야 되지만 100%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감염되어 있는 얘들을 격리시키고 바로바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으니까 격리시키고 우리가 사전에 정의해 놓은 플레이북에 의해서 대응, 즉 리커버리를 하게 되면 빠른 시간 안에 운영 시간도 다운 시간도 최소화하고 우리의 레퓨테이션도 피해를 받는 걸 최소화한 상태에서 리커버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게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밸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통합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세밀한 레벨까지 볼 수 있는데 정말 그게 가능하냐? 이전에는 이거를 우리가 못해서 안 한 거지 할 수 있었는데 굳이 안 했던 건 아니다. 우리는 한정된 리소스만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어떤 역량도 안 된다라는 질문들을 늘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머스트 해브한 솔루션이다라고 인정받지 못한 경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이제 AI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AI가 우리의 사이버 세큐리티에 한 3가지 정도의 다보스 포럼에서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나머지 하나가 우리의 보안 솔루션에도 어떤 진화를 위한 AI가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요새 보안 솔루션들이 다 AI 기능을 접목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에 있어서의 AI의 어떤 기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적이면서도 세밀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커넥션이나 우리가 허용해야 되는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사람의 역량으로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AI가 개입이 되면서 실제로 우리 내부에서 연결되고 있는 트래픽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되고 그 학습을 AI의 여러 모델들을 사용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레커멘딩을 활용하시게 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 보지 않아도 그러나 봐야 되는 것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어브노멀한 어떤 커넥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공격 패턴에 대한 어떤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실제로 관리 가능한 형태의 정책을 세우고 세그멘테이션을 나누고 하는 부분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기능들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저희가 뭔가 이상한 거를 찾으려고 하면 IT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DB를 딘다면 쿼리를 다 짜서 뭐 날려야 되고, 아니면 내가 어떤 커넥션을 하나를 보러 들어가려고 하면 그 커넥션이 어떤 IP에 어떤 포트고 걔는 어느 위치에 있고 이렇게 다 정보를 확인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시스템에 들어가서 봐야 된다고 이랬다고 한다면, 요새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AI 기능들은 말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뭐 예를 하나 들면 뭐 최근에 요새 이제 노트패드 플러스가 심각한 CV로 이렇게 최근에 공표된 게 있는데, 우리 시스템 중에 노트패드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들, 그리고 그들이 뭐 내부에 어떤 대역에 있는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접근에 대한 시도가 있는 시스템들 다 나와. 이거를 제가 뭐 쿼리나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로그 조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면 찾아준다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네트워크 트래픽을 학습하고 난 이후에 어떤 형태의 세그멘테이션을 가져가는 게 맞다. 뭐 이런 어떤 레커멘딩, 즉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또 다른 어떤 어플리케이션과 지속적인 어떤 커넥션들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는 시스템들 간에는 커넥션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우리 트래픽을 학습을 해봤더니 그런 부분들이 너무 빈발하게 발생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 및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레커멘데이션을 해줄 수 있도록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기능을 지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간의 브리치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 사건에 대해서 빠르게 얼럿이 보이니까요, 떠지고 그것들을 빠르게 격리하고 리커버리가 될 때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들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적은 리소스로 그러나 전체적이면서도 아주 세밀한 영역까지 우리 내부의 시스템 간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미 그런 부분들을 글로벌하게는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 또 이를 통해서 보호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이름으로 보면 굉장히 좀 너무 한 곳에 포커싱 되어 있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쭉 세밀하게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게끔 해준다로 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솔루션이 해줄 수 있는 건 단순한 그런 어떤 세그멘테이션을 나누고 컨트롤하는 그런 솔루션이 아닙니다. 실제 사이버 레질리언스의 어떤 스트레치의 가장 중요한, 즉 우리가 이전까지는 보지 못하면 뭐 보안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보지 못했던 영역을 실제로 보게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다. 그래서 아이덴티티파이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보호하고 또 그걸 위반하는 건 디텍션을 한 다음에 대응해서 리커버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트너에서도 2025년에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어떤 시장 보고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측면 이동을 제한하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아키텍처를 구축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이걸 구축한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우리 내부가 안전하다라고 애써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좋은 비유가 될 것 같아서 우리 이제 팬데믹 때의 어떤 대응 방법과 좀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를 볼 수 있으면 오른편처럼 할 수 있습니다. 역학조사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추적하고 그들을 격리해서 확산되지 못하게 하고 리커버리가 된 후에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있었던가 하면, 그 당시 팬데믹 시절에 어떤 나라는 실제로 그거를 포기하고 전체 전면 차단, 이러면 이제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게 완전히 엉망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었고요. 또 어떤 데는 그냥 우리 그냥 70-80% 완전히 뭐 다 퍼질 때까지 우리는 그냥 그때까지는 망가져 있자,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시큐리티 보안의 어떤 체계는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유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저희 이제 아카마이에서도 당연히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솔루션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제품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무엇을 해드릴 수가 있고 이게 왜 사이버 레질리언스에 꼭 필요한 기본이 되는 솔루션인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AI 시대의 침해를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당연히 보안은 가장 첫 번째가 방어이겠죠. 근데 100%는 가능하지 않다. 이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공격 표명과 내 외부의 연결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도 수많은 커넥션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레질리언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의 보안 체계는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거다. 그리고 이런 사이버 레질리언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체계가 있으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고요. 그 중에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이다. 그래서 앞으로 보안 체계를 고민하시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워낙 보안 사고를 많이 당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때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경계 보안이 아니라 실제 우리 내부에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느냐라고 고민을 할 때 꼭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솔루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제 세션은 이상으로 마치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실 것 하나 더 있군요. 제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